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5분 이내로 수업을 구성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동기, 그 다음에 이제 고도성과 관련된 내용 공부할 거니까, 네, 화면 공유해서 좀 보도록 하지요. 청동기, 어딨지? 왜 안 나올까? 여기 있네요. 네, 이거를 화면을 키워서 하고,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선사문화 청동기 부분이고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우리 요거는 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우리 신석경 몇 가지 다뤘었습니다. 중요하게 그다음에 우리 이 부분 이제 좀 했었죠. 우리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다음에 샤머니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당군에 대한 이야기. 네, 이번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 일단 청동기가 여러분 뭔지 우리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청동기라는 거는요. 기는 기계 또는 뭔가 이렇게 기구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청동은 동은 우리 금, 은, 동메달 할 때 그 동이죠. 네, 그 동인데 색깔이 청색을 띠는 동이다. 그래서 청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되게 오래된 거긴 한데 이런 색깔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청동이고요. 기존에 이제 석기를 넘어서 청동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기술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농경문 청동기라는 겁니다. 농경문이라는 건요. 문이라는 거는 무늬라는 뜻이에요. 우리 빗살 무늬 토기 했었죠. 그때처럼 농경문, 네, 농사를 짓는 무늬를 담은 청동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경문 청동기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있는 것들. 네, 요것들을 좀 더 이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정확히 어떻게 생겼나 확인을 해보니까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앞면과 뒷면인데요. 이제 앞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 남자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 이렇게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새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건 아마 우리 샤머니즘의 전통일 거예요. 신과 인간이 서로 이제 연관을 짓는 관계, 그리고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새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마치 무당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바로 이런 거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샤머니즘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동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청동의 대표적인 이제 유물인 용경문 청동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 여러 가지 좀 유물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동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장신구, 제사용 도구, 무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좀 청동기 자체가 좀 약간 색깔이 되게 좀 이렇게 빛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있어 보여. 네, 값이 있어 보이고 좀 간지가 나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신구나 재사용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청동기 시대 아이폰과 힐스테이트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음, 청동기 시대 이제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토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미송리식 토기라고 여러분 거기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 사람 얼굴이 있어요. 페트와 메트 할 때 그 페트 같아. 이렇게 눈이 있고 눈이 있는데 귀가 달렸어.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송리라는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라 그러고요. 또 이제 빗살무늬 톡이랑 다르게 아무 무늬가 없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없는 사람을 민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무늬 톡이라고 하는 것도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신석기 시대보다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로 청동기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토기도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가 이 시기에 등장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좀 어그로를 끌긴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고인돌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내 무덤일 것인가? 라면서 쳐다보고 있죠. 바지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근데 이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고인돌입니다. 음, 여기 바로 내 아래 흙에 사람이 묻혀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거대한 무덤이 등장했다는 거. 이것도 청동시대의 특징을 하나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런 프린트의 사회 변화 한번 볼까요? 거기 일단 사회 변화 위에 기역, 이응, 디귿은 고인돌이라고 적어보세요. 고인돌 적어보시고 이때 사회 변화로는요. 우리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이 이제 발달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잉여 농산물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잉여라는 거는요, 내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쓰고 나서 남는 겁니다. 여기 남는 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두면 어떻게 돼? 썩어버리죠? 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죠? 돈이 생기죠? 이 사유재산, 그리고 돈의 개념이 이때 생기고요. 이 돈이 생김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이 부자들은 높은 계급을 차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계급을 형성하게 되죠. 이 높은 계급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왕이 되고 신하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회 변화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인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거대한 고인돌을 쌓으려면 결국 많은 낮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높은 사람의 무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인돌의 등장은 결국 이런 계급 사회가 청동기 시대 때 등장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계급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빈부 차이가 생기면서 계급이 존재하게 됐고 나라가 생겨나게 됐다. 그리고 그 나라 중에는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아까 선생님이 이 농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농경이 이 시기 때 왜 이제 두드러지게 되냐면 바로 벼농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신석기 시대 때도 농사 있다면서요. 이 벼농사가 뭐가 중요해요? 왜냐면 신석기 시대 농사는 쌀이 아니었어요. 벼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청동기 시대 때부터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쌀을 먹게 되고, 네,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영양가도 높아지게 되고 재산도 많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이 벼농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 바로 여러분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달 돌칼. 돌로 만든 칼인데 마치 반달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삐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삭 같은 게 이렇게 생겨났을 때 이걸로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쌀 나달이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쌀을 밥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 때 이런 예술 작품들도 등장하고요. 바로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게 또 등장하게 됩니다. 네. 당시 사람들이 이제 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조금 요건데 잘 여러분 안 보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네. 맛있는 물고기도 있고요. 맛있는 소도 있고요. 맛있는 악어도 있고요. 여러분 악어가 맛있어? 여러분 먹어봤나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거 하나 볼까요? 아, 여기 안 있네. 여러분 보시면 요 친구 볼게요. 여기 지금 고래가 있는데 여기 한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역시 똑똑해. 누구한테 똑똑하다가 그러는 거지, 나 지금? 네, 하여튼. 네, 이 고래 안에 물고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고래가 새끼를 뵌 거예요. 아기 물고기를 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기만 돼도 이제 더 이상 보여지는 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것들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만 돼도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제 머리가 우리랑 이제 비슷해지는 수준인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우리 청동기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간략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짧게 할 건 아닌데 좀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는 줄이고 선생님 약속은 가급적 지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 성장 멸망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조선은 고조선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고조선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조선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네, 고조선 사람들은 스스로를 조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고조선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고는요, 보통 이렇게 좀 약간 예전에 있던 거, 좀 늙은 거, 오래된 거, 이거를 고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조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또 다른 조선이 있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아는 조선과 차별화되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를 조선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럼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요거 이게 신화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네, 당군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당군 할아버지는 사실상 이 곰의 자식이다. 곰과 호랑이가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이제 쑥만 먹었는데 이 곰은 성공을 했지만 이 호랑이는 포기하고 뛰쳐나갔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곰이 우리의 어머니의 조상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실제로는 이 마늘을 먹지 않았대요. 잘 생각해봐. 호랑이랑 곰 중에서 호랑이는 육식 동물인데 어떻게 이 마늘을 어떻게 먹니? 곰은요. 그래도 잡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마늘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덜 매운 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늘만 먹고 살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호수문은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 보고요. 네, 고조선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고조선의 영토를 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고 지금 북한 지역에다가 플러스 만주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요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국뽕에 차서 네, 이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심지어 이 정도까지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허무맹랑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투머치긴 한데 여러분 이제 북한 가면요. 북한에 단군 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게 있죠. 아니 무슨 대한민국의 피라미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 옆에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석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이 단군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갑자기 단군이 죽고 나서 5천 년 후에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세워버려요. 아마 북한이 구라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강력하게 의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이렇게 단군이 이제 단군 왕검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단군 왕검에서 단군은 제단, 제사를 지내는 단이죠. 그러니까 단군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종교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왕검은 검을 든 왕이란 뜻이에요. 왕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지배자. 이 종교와 정치가 합체되어 있다 그래서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재정일치. 재는 제사, 재단, 네, 그러니까 종교, 정은 정치,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고 당금왕검은 재정일치 사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목사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목사님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고조선을 세운 당건왕검의 6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뭐 이런 그래서 뭐 북한에 무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뭐 넘어가죠. 네. 이렇게 고조선 사회는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동기를 기반으로 이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던 것이 이후에는 철기 문화를 이제 중국에서 수용을 하게 되고요. 이후부터는 왕이라는 칭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고조선의 마지막 왕은 우거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우거왕 밑에서 이렇게 우고왕이 이제 되기 전에 우고왕의 조상인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중국에서 건너왔거든요.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물론 조선인처럼 복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중국의 연나라라는 나라에서 건너왔습니다. 우리 춘추전국 중에 한 나라죠. 이 사람이 당시 이제 이 당군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준왕한테 이렇게 저희 좀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위만이 통수를 쳐가지고 준왕을 무찌르고 고조선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당군 후손이 세웠던 조선이 사라지고 위만 조선이 계승을 했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위만 조선 때 본격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철기를 들여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조선의 위치 아까 어땠어요? 고조선의 위치는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중국과 한반도 남부 딱 사이에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 사이에. 여러분 다시 볼까요? 네. 중국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개해주는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해 무역입니다. 그리고 중개 무역이 아니라 중기해 무역입니다. 자, 이 용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중개 무역입니다. 그럼 이 중개 무역과 중개 무역의 차이, 이것도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본 수업 때 설명드리는 걸로 좀 남겨두도록 할게요.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위만의 정체에 대해서도 그것도 조금 우리 미뤄두고요. 네,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 이야기를 드리고 이 위만 조선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의 왕인, 한나라의 위대한 황제인 한무제의 침략에 의해서 이 우거왕이 우거지상을 하고 결국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우거왕을 지지했던 성기 장군이라는 이름이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성기 장군이라는 사람이 같이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 한무제는 한나라의 9년제, 9년인 한해 4개의 군을 이 고조선 땅에 설치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그런 것 중에 낙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한무제 무력 90, 지력 90 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거와 무력,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재미로 보세요. 네. 그다음에 고조선은 어떤 사회였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도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하기로 했으니까 네, 수업 때, 본 수업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